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고2 11월 모의고사에 있는 심장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 지문 참 많이 어려웠죠. 근데 정보의 양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별로 없이 나열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물론 틀렸을 수도 있지만 지문 안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위주로만 맞춰주면 된다.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틀리면 남도 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남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가 맞추는 걸 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천천히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청진기를 통해 들리는 심장음으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끊을게요. 각주 봤더니 심장음이라는 것의 뜻이 나와 있네. 그치? 심장 기능에 의해 생기는 음이래요. 한마디로 심장에서 들리는 음이겠지? 자, 심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기관이래요. 자, 이건 지금 뭐냐면 심장의 개념이지. 그치?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한다.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한다. 일종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매우 짧은 시간에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수축이라는 건 쪼그라드는 걸 말하는 거고 이완이라는 건 풀리는 걸 말하죠. 이러한 심장의 주기적인 리듬을 우리가 심장박동이라고 한대요. 이 과정에서 심장음이 발생한대요. 우리 두근두근이라고 하지. 두근두근 하는 그 심장음이 발생하는 이유가 심장의 수축과 이완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심장박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며 심장음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럼 여러분 1문단에서 이미 심장의 개념과 심장박동의 개념도 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알려줬어요. 첫 번째가 심장박동의 과정일 거고요. 두 번째가 심장음이 발생하는 이유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요. 심장이라는 것은, 쌤 여기다 좀 정리 좀 하면서 읽을게.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애구나. 그래서 심장을 빠져나간 피가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이라는 애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심장의 주기적인 리듬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심장음이구나. 자, 심장음의 개념. 심장의 주기적인 리듬. 요 개념 정리는 너네 문단 옆에 이제 살짝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원래 이렇게 종이를 사용하지 않거든? 근데 밑에 2, 3문단의 내용이 조금 많아서 이렇게 학습 노트를 켰어요. 그래서 너네는 1문단까지는 이걸 굳이 뭐 문단 옆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2, 3문단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따 2, 3문단부터는 요 위에 여백 있죠? 네, 이걸 활용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려가 봅시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심장의 구조와 혈액의 순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과 같이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로 구성되어 있대요.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그림을 봅시다. 봤더니 정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네. 너네 과학 시간에 이 심장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배우잖아. 그래서 아마 너네가 더 잘할 것 같아. 심방이라는 건 위에 있는 걸 말하고요. 심실은 아래에 있는 걸 말하네. 근데 그 위치에 따라서 좌우 이런 이름만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를 나눠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죠. 네, 하나의 요소를 지금 구성 요소별로 나누고 있어. 각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방실판막이 있대요. 방실판막이라는 건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거구나.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방실판막이 있는데 얘들아, 심방이랑 심실은 각각 2개씩 있잖아. 그래서 방실판막이 이렇게 2개 있는 게 보여요. 봤더니 정말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거 확인이 되지? 그치?
자, 계속 읽어볼게.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동맥 판막이 있대요. 조금 문장이 길어져서 헷갈리지. 자, 그림으로 한번 보자. 우심실과 폐동맥 찾아보세요.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거기에 동맥 판막이 있대요. 그 다음에 좌심방과 대동맥, 좌심방과 대동맥 사이에 또 동맥 판막이 있대요. 이렇게 알려줬어. 그림을 잘 보면 화살표 한번 봐볼래? 이 우심실에 있는 피가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지? 그러면 이 우심실에 있던 애가 이렇게 폐동맥을 향해서 나가나 봐요. 그래서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동맥 판막이라고 하는 거였나 봐. 화살표를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다른 동맥 판막이죠. 좌심실에서 화살표 봐봐. 화살표가 좌심실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여기를 거쳐서 지금 대동맥 있는 부분으로 가네요. 여기 대동맥 여기죠. 대동맥. 그러면 어쨌든 여기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림으로 따졌을 때 동맥 판막은 두 개인데 너넨 형광펜 치지 마요. 요렇게 가는 거 하나랑 요렇게 가는 거 하나가 있나 봐. 그러면 피가 폐동맥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대동맥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이 화살표를 보면. 그쵸? 네. 선생님은 이 화살표를 좀 너네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방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알 수 있었던 정보는 방실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두 개고 동맥 판막은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하나 있고 그리고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하나가 있구나. 이 정도? 네, 요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판막이라는 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마치 한쪽으로만 열리는 출입문에 비유될 수가 있다. 여기 비유도 사용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방실 판막은 항상 심방에서 심실로만 열린대요. 그 이유는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높을 경우에 그럴 때만 열린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 같아. 동맥 판막 역시 압력의 차이로 심실에서 동맥으로만 열린다.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내용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우리 좀 정리를 하고 갈게. 여기서 방실 판막이라는 애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애고, 그리고 얘는 항상 심방에서 심실 방향으로 통로가 열리는데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라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높을 때, 그럴 때만 열린대요. 이런 정보 확인할 수 있어. 동맥 판막이라는 것은 두 개였죠, 얘도. 동맥 판막이라는 건 뭐냐면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하나가 있다. 근데 얘도 항상 열리는 방향이 심실에서 동맥 방향으로만 열리는구나. 이 정도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혈액의 순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럼 얘들아, 지금부터는 혈액의 순환 과정을 얘기해 줄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건 뭐였냐면요, 심장의 구조였어요. 심장의 구조. 그걸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줬던 거고, 이번에는 이 구조를 사용해서 어떻게 심장이 순환하는지를 보여준대. 그럼 여기가 아마 심장의 순환 과정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럼 천천히 또 끊어서 읽어볼게요. 혈액은 몸 전체의 세포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은 후에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을 통해 폐로 이동한대요. 이후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다시 좌심방으로 되돌아와서 좌심실을 거쳐 대동맥을 통해 몸 전체로 나간대요. 그러면 혈액이라는 게 원래 우리 몸 전체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애니까
일단은 산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뭐 찌꺼기 같은 거죠. 그거 나쁜 것들을 폐동맥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폐가 이제 깨끗한 공기로 순환을 해주겠죠. 깨끗한 산소로 이제 바꿔주면 그걸 다시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을 통해 몸 전체로 나가게 한대. 그럼 여기서 너네가 좀 이해하면 좋은 게 폐동맥은 폐로 이동하는 거고 대동맥은 몸 전체로 나가게 하는 애구나. 요 정도. 그러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순환 과정. 뭐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자, 일단 몸 전체를 돌아서 이산화탄소에 찌든 이 피가 우심방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우심실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폐로 간대요. 폐. 당연히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가겠죠. 그럼 폐가 이 이산화탄소를 깨끗한 산소로 바꿔줘. 그럼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좌심방으로 가고 좌심실로 거쳐서 대동맥을 통해 몸 전체로 나아간대. 네, 요 정도. 쌤 말했지? 폐동맥은 폐로 피를 보내주는 애고 대동맥은 몸 전체로 보내주는 애래요. 그러면 아마 폐동맥에서 폐로 간다면 동맥판막을 거쳐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대동맥에서 몸 전체로 가려면 이것도 동맥판막을 거쳐야 되겠죠. 그쵸? 뭐 나와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 과정에서 우심실과 좌심실은 동시에 수축됨으로써 같은 양의 혈액을 폐나 몸 전체로 내보낸대요. 누가? 심실이. 여기 지금 보면 필기에도 심실을 또 거쳐서 결국에 폐로 가거나 몸 전체로 가는 거 보이지? 혈액은 폐로 보내는 것보다 몸 전체로 보낼 때 더 강한 힘이 필요하대요. 그쵸? 폐는 가까울 수 있는데 몸 전체로 보내려면 발끝까지 심장이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힘을 훨씬 많이 들여야 돼. 고로 좌심실 벽이 우심실 벽보다 더 두껍다. 왜겠어요? 좌심실은 대동맥을 거쳐서 몸 전체로 보내는 애고 우심실은 폐로 보내는 애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좌심실이 훨씬 더 두꺼워야지만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있대.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심장의 구조랑 순환 과정이었어요.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25번 답이 바로 나오네요. 우심실벽이 좌심실벽보다 더 두껍다. 아니죠. 우심실벽은 좌심실벽보다 얇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 어디 있어요? 쌤 방금 봤던 거. 이렇게 나와있지. 여기가 25번에 1번에 대한 근거고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고 25번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2번 판막은 혈액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문단에서 판막의 기능이 있었네요. 25번에 2번 근거 여기 있지. 3번 모르고 4번 우리 몸의 혈액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킨다. 이거 1문단에 두 번째 줄에 있었네요. 그래서 25번에 4번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쌤이 영상이라 너네 속도를 지금 막 다 맞추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쌤이 영상을 찍을 때는 그냥 선생님 페이스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너네한테 좀 빠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본인의 속도에 맞게 이해를 해가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5번 문제 지금 1번, 2번, 4번 해결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3문단을 좀 읽어보려고 할게요. 여기가 좀 어려워. 그치? 정보가 많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심장의 박동은 심실확장기, 등용적 심실수축기, 심실수축기를 포함하는 수축 단계와 등용적 심실이완기, 심실채우기를 포함하는 이완 단계를 거친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단계를 나눴다라는 건 아마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겠죠. 쌤은 이렇게 좀 적을게. 수축기에 해당하는 게 심실확장기, 그 다음에 등용적 심실수축기, 그 다음에 심실수축기. 얘들아 이름만 보더라도
뭔가 심실이라는 애가 확장이 되었다가 축소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수축기라고 하는 거겠지? 반면에 이제 이완기. 이완기는 등용적 심실 이완기. 그 다음에 심실 채우기. 요 두 단계래. 그러면 이름을 봤더니 정말 어떤 심실이 이완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지? 일단 수축기와 이완기를 나눴고 이걸 통해 심장의 박동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대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이 과정은 약 0.8초를 주기로 하여 좌심방과 좌심실, 우심방과 우심실에서 동시에 일어나는데 먼저 동방결절, 이게 뭔지 봅시다. 전기신호를 생성해서요 심장을 수축시키는 애래. 네, 심장을 수축시킨대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신호가 발생한다라는 거 지금 각주에 있었죠. 그러면 심방이 수축된대요. 심방이 수축된대요. 이로 인해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높아진대. 얘들아, 이건 과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필기하지 마요. 이렇게 모양이 클 때 풍선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풍선이 큰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랑 풍선이 작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면 압력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얘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우리 사람들이랑 모여있을 때도 공간이 좀 넓으면 좀 널찍하면 숨쉬기 편하잖아. 그치? 압력이 적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있어. 그럼 숨쉬기 어렵죠.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거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심방의 크기가 줄어들면, 수축하면 압력이 커져. 그쵸?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나가나 봐. 그래서 심실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진대. 당연하지, 얘들아. 심방에 있던 혈액이 지금 심실로 들어가. 그럼 심실 안에 혈액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실의 크기가 커진대. 이것을 심실 확장기라고 한대요. 자, 그럼 쌤은 이 학습 노트에 같이 정리하면서 볼게. 너네도 쌤이 위에 정리하라고 그랬지. 심실 확장기에서는 전기 신호가 발생하면 심방이 수축하고, 심방이 수축하면 심방의 압력은 또 높아진다 그랬지. 그러면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간대. 그러면 심실의 크기가 커진대. 여기까지가 심실 확장기 얘기야. 이 시기에는 심방을 수축시킨 전기 신호가 방심판막과 심방벽을 진동시켜서 제4심장음이 발생한대요. 뭐 제4심장음이 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방금 봤던 동발결절에서 발생한 그 전기 신호가 이번에 방실결절을 통해서 심실 전체로까지 전달이 되면 심실이 수축한대요. 자, 방실결절 봤더니 얘도 동방결절에서 진행된 흥분을 심실한테 전달하는 거래. 우리 아까 동방결절이 전기신호 생성한다 그랬잖아. 그 전기신호를 생성하면은 심방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심실한테도 영향을 준대요. 그러면 심실이 수축해. 아까 쌤이 수축하면 압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방실판막이 닫힌대요. 여러분, 방실판막은 언제 열리는 거였는지 기억나나요? 방실판막은요,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클 때만 열리거든? 근데 지금 방금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심실의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심방 압력보다 심실 압력이 더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 열려있던 방실판막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속 읽어볼게. 근데 심실의 압력은 여전히 동맥보다는 낮기 때문에 동맥판막은 닫혀 있대요. 동맥판막도 언제 열리는지 봤더니 뭐 이거는 정보가 없었던 것 같네. 심실에서 동맥으로만 열리는데 여전히 심실이 동맥보다 낮대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봤던 부분이 등용적 심실 수축기인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그럼 계속 읽어볼게.
수축으로 인한 심실의 압력 증가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4개의 판막은 모두 닫혀 있대요. 이는 혈액이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실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를 등용적 심실수축기라고 한다. 그럼 여기 정리해 볼게요. 먼저 앞선 심실확장기의 과정이 뭐였냐면요. 전기신호가 발생하면 심방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커졌고, 그러면 심방의 압력이 심실로 향했기 때문에 심실의 크기가 커진다 그랬어. 여기까지가 심실확장기지. 그리고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신호가 방실결절을 통해서 심실한테 영향을 또 준대요. 그러면 이제 심실이 어떻게 된대? 수축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심실의 압력이 커질 거야.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드디어 그 전에 열려 있었던 방실판막이 닫힌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방실판막은 원래 심방이 심실보다 압력이 클 때만 열려 있는데 지금은 심실이 심방보다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닫히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심실의 압력보다는 동맥의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동맥판막은 닫혀 있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등용적 심실 수축기. 정말 심실이 수축하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이 시기에는 방실판막이 닫힐 때 길고 둔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1심장음이라고 한대요. 수축 단계의 마지막 과정인 심실수축기에는 계속 증가해온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이제 드디어 높아지게 돼서 동맥판막이 열린대요. 혈액이 심실에서 몸 전체나 혹은 폐로 빠져나가는 시기를 말한대요. 자, 얘들아, 우리 앞에서 몸 전체로 빠져나가는 것과 관련된 동맥이 뭐였어? 대동맥이죠. 폐로 빠져나가는 동맥은 폐동맥이었죠. 그쵸? 아니, 드디어 여기서 폐나 몸 전체로 피가 나가는 단계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심실이 수축을 해야지만 심장 안에 있던 피가 밖으로 나가는구나.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방실판막은 여전히 닫혀 있고 혈액은 심실 밖으로 빠져나갔으므로 심실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거래요. 그럼 다시 정리하자. 심실수축기는 드디어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커진대요. 그러면 동맥판막이 열리는 거지. 동맥판막이 열리면 이제 정말 동맥으로 혈액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피가 몸 전체나 폐로 나가게 된대요. 그러면 심실 안에 가득 차 있던 피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심실의 크기가 줄어들겠지. 너네가 한번 예측해봐. 심실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건 압력이 어떻게 될까? 다시 커지겠죠. 압력이 커지면서 심실이 아마 이제 이완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만약에 너무 빨랐다면 멈춰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본인이. 사실 우리가 이걸 암기를 할 순 없어, 얘들아. 아니, 우리가 심장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리고 이게 내신 시험에 들어가도 사실 막 이거 자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변형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일단은 이해는 하는 게 필요하니까 쌤이 설명은 하는 거야. 너네도 그냥 정리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다 끝났어. 심실수축기 끝났고 피도 나갔어. 그럼 이제 이완할 거야. 전기신호로 인한 수축 단계가 끝나고 이제 심실이 이완이 돼요. 왜 이완이 될까? 피가 다 빠져나가서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지. 심실의 압력이 이제 다시 동맥의 압력보다 낮아져서 동맥판막이 닫힌대. 얘들아, 동맥판막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클 때 열리는 건데 지금 현재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낮기 때문에
동맥 판막이지. 미안. 동맥 판막은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낮아져서 동맥 판막이 닫힌대요. 이제 심실에 있었던 피가 전부 다 나갔단 말이야. 동맥을 통해서. 그러니까 닫히는 거예요. 지금 그 심장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윗라인이 심방이고 아랫라인이 심실이거든. 그리고 심실은 폐동맥으로 가든가 대동맥으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 폐동맥과 대동맥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동맥 판막이고. 쌤이 너무 그림을 그지같이 그려서 민망하다. 그래서 이 동맥 판막이 열릴 때는 심실에 있었던 피가 폐나 몸 전체로 빠져나가는 거고, 다 빠져나가면 이 동맥 판막이 닫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등용적 심실 이항기를 보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심실의 압력은 여전히 심방의 압력보다 높으므로 방실 판막은 열려있지 않대요. 따라서 이완으로 인한 심실의 압력 감소가 이르기 전까지는 4개의 판막이 모두 닫혀있다. 이 상태에는 등용적 심실 수축기처럼 심실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를 등용적 심실 이완기라고 한다. 그럼 정리해볼게요. 얘는 심실이 이완이 된대. 근데 여전히 심실의 압력보다 동맥의 압력이 더 커. 그래서 동맥 판막은 닫혀 있대요. 여기 있는 등용적 심실 수축기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그치? 근데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방실 판막은 닫혀 있대요. 이것도 여기 있는 내용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보면은 등용적 심실 수축기랑 등용적 심실 이완기에 방실 판막과 동맥 판막의 과정은 똑같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 그치?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네 마지막 문제 28번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쌤이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등용적 심실 수축기는 심실보다 심방의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방실 판막이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동맥보다 심실의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동맥 판막이 닫혀 있지. 근데 이게 여기가 똑같다는 거야, 얘네가.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23번 문제 봐봐. 23번 문제에서 이렇게 말해. 이 글을 읽고 심방, 심실, 동맥을 압력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B와 D가 순서가 동일하대. 그림을 봤더니 B가 등용적 심실 수축기고 D가 등용적 심실 이완기죠. 그럼 결국에 지금 쌤이 형광펜 쳐놓은 저 정보로 얘네의 압력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심방보다 심실이 압력이 약하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크기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바로 밑에 줄. 심실의 압력은 동맥보다 약해. 그러면 압력이 제일 큰 건 동맥이고 그 다음은 심실, 그 다음에 심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 정보가 여기도 똑같아요. 심실보다 동맥의 압력이 크고 심방보다 심실의 압력이 크고 결국엔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2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용적 심실 이항기까지 했고요. 이 시기에는 동맥 판막이 닫힐 때 제1심장음보다 짧고 예리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2심장음이라고 한다. 이후 심실이 이완되면서 계속 감소해온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도 낮아지면 다시 방실 판막이 열리고 심실로 혈액이 다시 조금씩 들어온대. 왜냐면 그 전에 다 빠져나갔던 거 기억나죠? 이를 심실 채우기, 말 그대로 혈액으로 채운다는 거네. 이때 제3심장음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심실 채우기는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낮아지면 우리 정보 어땠어요? 방실 판막은 심방의 압력보다 심실의 압력이 클 때 열리잖아. 근데 지금 누가 더 커? 심방이 더 커. 그러니까 이제 열리는 거죠.
방실판막이 열리면서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로 가는 거야. 그러면 쌤이 아까 그림 그렸던 여기 이거 심장 모양에서 이 심방과 심장 사이에 있는 게 방실판막인데 심실에 피가 다 빠져나가서 쪼그라들었을 때 심방에 있던 피들이 방실판막이 열리면서 심실로 이동이 된다. 그리고 심실에 쌓였던 피가 또다시 나중에 폐동맥과 대동맥한테 피를 보내주고 이 과정이 계속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정리한 요 수축기와 이완기에 대한 정보를 너네도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 문단 갈게요. 이처럼 심장의 박동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압력 또는 크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기별로 일정한 심장음을 발생시킨다는 특성이 있다. 제1심장음과 제2심장음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청진기를 통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데 제3심장음은 그 소리가 약해서 소아나 청소년들에서만 들리고 제4심장음은 드물게 들린대요. 네. 만약 판막이나 혈관 등의 이상이 생길 경우에 정상적인 심장음 이외의 소리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질병이 감지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우리 심장 소리 듣잖아. 그걸 이 심장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였나 봐요. 자, 그럼 25번 3번 선지 방금 봤던 마지막 문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었어. 25번에 3번 그리고 5번 정상적인 심장 이외의 소리가 혈관에 혹은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드러날 수 있다. 25번에 5번 선지 다 찾았네요. 자, 26번 문제가 사실상 제일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번 선지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심장의 혈액을 심실 밖으로 내보낼 때 얘들아 심실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건 폐동맥이나 아니면 대동맥을 사용해서 몸 전체로 보내는 걸 말하거든. 동맥 판막이 당연히 열려야지 동맥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 정보가 3문단의 오른쪽 여기 세 줄 있죠. 여기가 근거예요. 26번에 1번의 근거입니다.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높아지게 되어서 동맥 판막이 열리면 그 동맥 판막을 통해서 폐동맥이나 대동맥을 향해 피가 나가고요. 폐동맥을 통해서는 피가 폐로 가고 대동맥을 통해서는 피가 몸 전체로 나간다. 이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1번 선지 맞습니다. 2번 우심방에 들어온 혈액을 다시 몸 전체로 내보낼 때 몸 전체라는 건 아마도 대동맥이겠죠. 판막 4개를 거쳐야 된다. 얘들아 한번 생각해볼까? 우심방에 혈액이 들어왔어? 이 우심방에 있는 혈액이 우심실로 들어가려면 일단은 뭐를 거쳐야 되냐면 방실판막을 거쳐야 돼요. 방실판막을 거쳐서 우심실로 들어갈 거야. 우심실로 들어간 피가 동맥판막을 거쳐서 일단 폐동맥으로 가겠지. 폐동맥을 거쳐서 폐가 이산화탄소를 깨끗한 산소로 바꿔주면 다시 한번 좌심방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다시 방실판막을 거쳐서 좌심실로 갈 거야. 좌심실에 있던 피가 동맥판막을 거쳐서 다시 대동맥을 통해 몸 전체로 나가겠지. 그럼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4번 거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조금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문단에 여기 있죠. 여기 정보를 활용해서 사실은 결국에 푸는 문제였었어요. 네, 여기가 26번에 2번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구조를 이해를 했었어야 26번에 2번 선지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다시 이산화탄소를 받은 후에 우심방으로 피가 가고 우심실을 들어갈 건데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뭐가 있어? 방실판막이 있잖아. 그럼 당연히 방실판막 한번 거쳐야 되겠지.
그리고 폐동맥을 통해 폐로 간대. 우심실에서 폐동맥 가려면 당연히 동맥판막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한번 가고 그리고 폐로 이동하지. 그래서 폐로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좌심방으로 돌아와서 좌심실 거치려면 다시 방실판막 거쳐야 되고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려면 당연히 또 동맥판막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지문의 내용과 위에 있는 그림의 내용을 이해를 했어야지만 쉽게 풀 수 있는 선지였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네, 2번 맞습니다. 3번. 심장의 각심실로 들어온 혈액을 심장 밖으로 내보낼 때는 심장의 방실판막은 닫혀 있다. 이것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3문단 끝에 쪽에 보면 결국에는 몸 전체나 폐로 빠져나가죠. 그쵸? 그때 방실판막 여전히 닫혀있다. 여기 정보 있지? 이게 26번에 3번의 근거예요. 빠져나갈 때 방실판막 닫혀있대잖아. 맞습니다. 자, 4번. 심장의 각 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을 심실로 내보낼 때는 심방에서 심실 방향으로 판막이 열려야 된다. 아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심방에서 심실로 가려면 그 중간에 있는 판막이 방실판막인데 그게 열려야지만 이동이 가능해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이거에 대한 또 지문의 근거를 찾자면 뭐 방실판막이 심방에서 심실로 열린다. 네, 이게 근거가 될 수 있겠네. 열려야지만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가겠죠. 그럼 답이 5번이에요. 심장의 혈액을 좌심실에서 내보내기 시작할 때는 우심실에서 내보내기 시작할 때와 달리 동맥판막이 열린다. 자,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내보내기 시작하는 단계는 심실 수축할 때예요. 그쵸? 심실 수축할 때 방실판막은 닫혀 있다. 이거 네 번째 줄에 있었잖아. 근데 밑에 동맥판막이 닫혀 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 네, 이게 26번에 5번의 근거인데? 그쵸? 왜냐면 얘들아, 요 위에 거랑 이거를 관련 지어봐. 혈액이 심실에서 몸 전체로 나가든 아니면 폐로 나가든 결국에 피가 나갈 때는요, 동맥판막이 열려야지만 폐든 몸 전체든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린 이유가 내보낼 때는 좌심실이든 우심실이든 무조건 열려야 되는 거야. 무조건. 다시 피가 좌심실이든 우심실이든 어디선가 폐나 몸 전체로 나가려면 동맥판막이 열려야지만 가능해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여기 쌤이 체크해둔 요 두 개가 동시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아니지. 여기 미안. 여기가 근거가 아니네. 그냥 여기가 근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쏘리. 여기가 근거지. 동맥판막이 열리고 나간다. 미안. 여기가 근거네. 엉뚱한데 쌤이 밑줄 쳐놨네. 쏘리. 동맥판막이 열려야지만 몸이든 폐든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내용일치와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A. 심실 확장기에서 등용적 심실 수축기로 가면서 혈액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되면서 심실의 크기가 유지된다. 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 3문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 혈액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된 상태라 심실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것이 바로 등용적 심실 수축기다. 그러면 여기가 심실 확장기와 등용적 심실 수축기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맞네요. 27번에 1번의 근거 여기네요. 2번 갈게요. B에서 C로 가면서 즉 등용적 심실 수축기에서 심실 수축기로 가면서 심실 속 혈액은 줄어들고 심실의 크기는 작아진다. 맞죠? 얘들아 이거 지문 안 봐도 사실 심실이 줄어든다라는 건 심실에 있던 피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거든? 심실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3문단 끝에. 아이고, 이 색깔로 하면 안 되지. 밖으로 빠져나갔으므로 심실의 크기는 이전보다 작아진다. 27번에 2번의 근거가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심실 수축기에서 심실 이완기로 가면 심실은 이완하면 청진기로 들을 수 있는 제2심장음이 발생한다. 자, 이 청진기 얘기가 5문단에 제2심장음은 청진기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제2심장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등용적 심실 이완기에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 두 개가 28번에 27번에 3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야. 등용적 심실 이완기에서 제2심장음이 생기고 이 제2심장음은 청진기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소리다 라고 나와 있었죠. 좀 퍼져 있었고요. 3번 맞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등용적 심실 이완기에서 심실 채우기로 가면서 심실은 이완된다. 그쵸? 심실 속의 혈액량이 줄어든다. 얘들아, 수축할 때 심실에 있는 피가 나가는 거고 심실이 이완하면은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라고 해야지. 이거 근거 찾아볼까요? 여기 네 번째. 심실로 피가 조금씩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 4번의 근거죠. 마지막 5번 선지. 다시 심실 채우기에서 심실 확장기로 가면 전기 신호로 인해 심방이 수축되고 제4심장음이 발생한다. 이건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앞쪽에 맨 처음 단계인 심실 확장기 단계에서는 심방이 수축되고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제4심장음이 발생한다. 여기가 27번에 5번의 근거네. 네, 그래서 쌤이 지금 너희들의 지문 이해를 위해 이렇게 다 적어가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갈 시간은 없죠. 그래서 정보 잘 체크하고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특징만 밑줄치면 되는데 내신을 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희의 이해를 돕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지문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듣고 나는 이 선지에 대한 근거가 왜 여긴지 모르겠다, 혹은 이 부분은 좀 어렵다 하는 게 있다면 체크를 해놨다가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